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요 DC의 요 출력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다이오드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정전압 다이오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제너 다이오드가 이게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의 요 바리스터는요,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전기 접점 불꽃. 불꽃을 제거하는데 이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요 바리스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 그다음에 전기 접점에 불꽃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다이오드 바리스터. 그다음에 여기 터널 다이오드. 이 터널 다이오드는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고속 스위칭에서 이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 즉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그다음에 요 바렉터 다이오드. 그래서 요 바렉터 다이오드는 가변 용량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자동 제어의 요 추치 제어. 자, 요 추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값이 변화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요 제어량을 갖다가 추종시키기 위한 제어를 우리가 추치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추치 제어의 종류는요, 추종 제어, 그다음에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치 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요 시퀀스 제어죠. 그래서 요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를 우리가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추치 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의 시퀀스 제어죠. 그래서 여러분 추치 제어의 종류에서 요 추종 제어라는 것은 요 목표 값에 요 제어량을 갖다가 추종하는 거. 그다음에 비율 제어는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 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의 제어. 그 다음에 시퀀스 제어도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33번 가죠. 자, 이 33번은 유도 전동계의 동기 속도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속도라는 것은 요 120에다가 주파수 곱해주고 이놈을 극수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주파수가 지금 얼마예요? 60Hz죠. 그래서 120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고, 근데 극수는 4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1800 R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다 2번이 되는 거죠. 33번은 빵점짜리 없애기 위해서 그냥 양념으로 준 거예요. 34번 가죠. 자, 34번도 약방의 감초 마냥 매번 나오는 문제죠. 자, 전류계의 최대 측정 전류 값을 갖다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측정 최대 전류 I0로 했을 때 요거는 1 플러스 분류기의 저항분의 전류계 내부 저항, 여기에다가 전류계의 최대 눈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1A는 미리헬리가 나왔으니까 10의 3승
미리헬리라는 거, 요건 여러분이 단위 환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오음은 몇 미리오음이냐? 10의 3승이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측정. 최대 전류값 I0는 1 플러스, 자, RS는 분류기 저항이죠. 분류기 저항이 8mΩ이죠. 8mΩ이니까 이걸 오음으로 하려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오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기 저항값이죠. 자, 그러면 전류의 내부 저항은 0.8오음이죠. 그 다음에 이 전류의 최대 눈금은 얼마예요? 최대 눈금이 200mA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20.2가 나오죠.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류기의 배율이라는 것은 우리 그 식에서 1 플러스 RS분의 RA, 요게 바로 분류기의 배율값, 우리가 N 또는 M이라고 표기하는 거죠. 다음 35번 가죠. 자, 35번은 증폭기기의 그 종류 중에서 정지기에 쓸 수 없는 요소, 쓸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 자, 여러분, 이 정지기하고 요 회전기 두 가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회전기에는 주로 요 발전기 있죠? 아니면 전동기. 그 다음에 요 정지기는 주로 변압기나 아니면 변류기죠. 다시 말해서 요 회전기는, 다시 말해서 회전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또 요 정지기는 정지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리스터 SCR이죠. 반도체 소자죠. 그 다음에 자기 증폭기, 요 놈도 정지기예요.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 앰플리다인이라고 하는 거, 요 놈은 직류 발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지기에 쓸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요 앰플리다인이죠. 그래서 앰플리다인은 정지기가 아니고 회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말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정지기, 정지된 상태에서 작동이 되는 거. 자, 회전기는 회전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앰플리다인이라는 것은 발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은 100W의 이 전구가 지금 100W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압 100V를 가했을 때 선로의 그 절연 불량으로 인해서 0.2A가 누설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전구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우리 그 기계에서 유량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지금 이쪽으로 누설되는 것이 0.2A니까 이걸 여러분이 유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0.2 m/s로 물이 땅으로 누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수. 자, 이쪽으로는 유속이 1A/s니까 1m/s에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전기에서 P, 다시 말해서 소비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값 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전류라는 것은 여러분이 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속. 이쪽으로 물이 0.2 m/s로 누수가 돼도 이쪽에 지금 1m/s가 흐르니까 유량은 그대로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 곱하면 되는 거죠. 소비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전압에다가 요 전류값을 여러분이 곱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설 전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100V죠. 전류값이 1A죠. 그대로 100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그대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에서 유량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37번 가죠. 자, 37번은 삼상교류전원하고 부하가 모두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델타 결선일 때 요 선전압하고 상전압은 서로 같죠. 그러면 이 선전류값하고 요 상전류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Y결선일 때 요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선전류 값은 상전류하고 서로 같다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델타 결선하고 요 Y 결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델타 결선이죠.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전류를 계산하라는 거죠. 선전류값. 자, 이 선전류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려면 상전류값을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델타 결선일 때 요 상전류는 상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상전압을, 임피던스는 뭐예요? 결국 저항의 제곱에다가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자, 근데 여기 복소수로 나타냈죠, 임피던스가. 자, 여기 6 플러스 J 8ohm이죠. 자, 여기 6은 실수죠. 자, 실수분은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복소수 여기 J니까 여기 허수부죠, 요게. 허수부는 유도 리액턴스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상전류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전압, 상전압이 200V죠. 자, 임피던스. 저항이 지금 6ohm이니까 6의 제곱. 유도 리액턴스 8이죠. 8ohm이니까 8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전류 값 계산하면 20A가 되는 거죠. 자, 상전류가 20A니까 Y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값은 상전류 20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에 2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일 때 전압과 전류의 요 관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목표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제어, 다시 말해 정치 제어를 얘기하는 거죠. 즉 목표값이 일정한 제어예요. 여기 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 치는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값. 다시 말해서 목표값이 일정한 것을 갖다 유지하는 걸 우리가 정치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치 제어는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건데, 요 항온, 항습 조절할 때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유도,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제어라는 것은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요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에 그 제어로서 무인 열차 아니면 무인 승강기 운전, 여기에 그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추종 제어는 서버기구, 그 다음에 요 비율 제어는 보일러의 자동 연소 제어에 이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요 압력을 변위의 전환 장치인데, 요 변위가 뭐냐? 위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위치가 변경되는 걸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요 다이어프램 같은 거 보면은요, 다이어프램은 풍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감지기 생각하면 돼요. 감지기. 열 감지기. 자, 여기다 열을 가하면 여기 접점이 있죠. 가동 접점이 있고 이쪽에 고정 접점이 있죠. 자, 여기서 열을 가하면 이 안에 뭐가 생겨요? 부피가 팽창이 되니까 압력이 생기죠. 자, 압력이 생기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죠. 즉 위치가 변경되는 거죠. 즉 압력이 위치가 변경된다. 자, 위치가 변경되는 걸 우리가 변위라고 했죠. 요게 바로 다이어프램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압력이 변위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벨로우즈. 벨로우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주름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 있죠. 주름.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쭉 늘어나죠. 이렇게. 즉 압력이 변위로 된 거죠. 위치가 변경이 된 거죠. 쭉 늘어난 거죠. 주름관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요 그 다이어프램 또는 요 벨로우즈, 요게 바로 압력을 변위로 갖다가 변환하는 장치죠. 그래서 요 압력을 변위로 변환하는 장치가 요 벨로우즈하고 요 다이어프램이 대표적인 거죠. 자, 여기 변환 요소, 노즐 플래퍼. 자, 이 노즐 플래퍼라는 것은 요거는 변위를, 요건 압력으로 바꾼 거죠. 요 유압 분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도 변위를 압력으로 변환시킨 거. 그다음에 요 차동 변압기, 요건 변위를 압력으로 전압으로
변환시킨 거죠. 그래서 변환 요소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광전지, 요놈은 빛을 갖다가 전압으로 변환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요 열전대식, 열 반도체 감지기는 요 온도를 갖다가 전압으로 변환시킨 거. 그 다음에 측온 저항체, 정온식 감지기는 온도를 갖다가 임피던스로 변환시킨 거. 그 다음에 요 차동식 변압기하고 요 발전기는 변위를 갖다가 전압으로 변환시킨 거. 그 다음에 요 유압 분사관은 변위를 갖다가 압력으로 변환시킨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변환 요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40번 가죠. 자, 40번 또 논리로 나왔네. 이거 주로 우리 소방전기 일반에 약방의 감초마냥 논리회로, 논리식, 그 다음에 뭐 진리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면 여기 출력이 X죠. 자, 출력 X는 자, 여기 A, B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병렬 관계죠. 그리고 다 A 접점이기 때문에 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 X는 A 플러스 B. 이게 바로 무슨 회로예요? 바로 오어 회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ND 회로는 출력 X는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NOT 회로는 출력 A가, 출력 X가 요 A의 부정회로죠. 그 다음에 NAND 회로는 요 AND 회로의 부정이니까 출력 X는 A 곱하기 B의 전체 부정이 NAND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회로의 논리식도 꼭 여러분이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출력 X는 A하고 B의 직렬이니까 곱이 되는 거죠. 자, NOT 회로는 여기 NOT 회로에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오타가. 요거 X-A 접점이 아니고요. 요걸 바꿔줘야 되죠. 요게 X의 B 접점이에요. 네, 요 놈을 요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NOT 회로는 출력 X는 요 A의 B 접점이니까 바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오어 회로는 출력 X는 A하고 B가 병렬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AND 회로는 출력 X는 A하고 B가 직렬 관계인데 B 접점이니까 출력 X가 B 접점이니까 전체 부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리회로 꼭 여러분이 요거 말고도 다른 문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여러분 요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